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십시일반 도움이 그래도 저희들을 버티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어려우신데 참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참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더욱더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를 굳건하게 그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행을 즉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상설특검법이 지금 통과돼서 특검을 임명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을 지금 일단 이제 이거를 통과됐는데 요거에 네. 대한 이제 이 한덕수 총리의 제의 요구라든지 아니면 통과라든지 요게 지금 결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안 하면 한 대행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인데 이제 저는 요 두 개의 법안은 조금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는요. 검찰이 하고 있죠. 또 경찰이 하고 있죠. 공수처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경찰하고 공수처는 뭐 이렇게 해갖고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었죠. 네. 근데 이렇게 세 군데서 각각 세 군데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이 지금 통과시키라고 오늘 박찬대가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한 거는 상설 특검이고 네. 또 일반 특검은 별도로 또 발의를 잘 해놨어요. 해놨죠. 그러니까 오중입니다. 오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은 중복 과잉 수사.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비효율을 양산해 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요 하나로 좀 통일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로 통일될 필요가 있는데 결국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은 특검인데 네. 이제 상설 특검보다 일반 특검이 이 그 활동 기간이라든가 수사단의 규모라든가 네. 이게 좀 그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 물러나기 전에도 결국 이거는 내란죄 특검, 일반 특검을 국민의힘도 독소정 없이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거를 야당과 협의해서 그 안으로 수사를 다 통일을 통폐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요. 이게 정말 그 독소 조항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개인 비리만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관련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것도 다 하게 됐어요. 그거를 이쪽으로 갖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창원지검에서 뭐 수사 과정에 있어서 뭐 편파성이라든가 덮어주기 수사, 뭐 그냥 자꾸만 이렇게 저기 지연하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 하나 가져오면 네. 이거 다 못해요. 15개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명태균 수사 관련 수사가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만 있습니까? 그냥 국민의힘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가 일단 종료가 됐는데 뭔가 미진하거나 계속해서 남는 의혹이 있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는 문제지 지금 여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넣어갖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이게 다 섞어 놓으니까 네. 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야 된다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그 해야 되는 게 어느 범위냐면 도이치모터스 문제하고 그렇죠. 명품백하고 그렇죠. 그 부분에 한정해서 지난번에 이제 내서 폐기됐던 그 법안 정도 되면 네. 그런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 이 내놓은 법안은 15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예. 그리고 이걸 특검이 다 수사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때려 넣은 거며. 그다음에 이 특검도 전부 다 뭐냐면 이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 지명한 사람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 안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협상으로 해내야 되는데, 자 우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그 어떤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측면들은 분명히 좀 제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요. 예. 지금 특검의 추천을 보니까 거의 이것도 민주당하고 원래는요 민주당이 처음에는 국회는 빠지고 대신 변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헌법교수협의라든지 이 세 네. 군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막판에 법안을 낼 때 싹 빼버리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추천 사람만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나쁜 놈들이 음. 이렇게 법안을 그냥 마지막에 뒷꼬아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했으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받아들여서 뭐 문제가 없어요. 네. 그 추천 자체를. 음. 근데 그거를 싹 저것들 유리한 대로만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내란 특검 아까 우리 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혼란한 수사를 결국 그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건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걸 지금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할 문제만 아니라 그런 좀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협상을 해서 특검법의 어떤 이 절차 문제점들을 충분히 한 것 그 다음에 하자 그러면 저는 이거 충분히 제의요구를 그럼요. 예.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 빼고 네, 명분 빼가고 명분 빼가고 도이치 도이치모터스. 딱 두 개만 하고 예. 그것도 검사를 갖다가 이 제3자 특검이나 예, 그거 하는 제3자 방향을 하면 네. 저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오케이,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소신껏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박찬대의 오늘 저거는요 망발입니다, 망발. 아니 자기가 뭔데 뭐 24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자기가 딱 시한까지 정해주고 말이죠. 아니 그 법에 정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일 내로인가 그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1일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1월 1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뭔데 멋대로 시한을 정했고 언제까지 안 하면 뭘 하겠다는 식으로요. 그게요. 이건 거의 뭐 협박이에요, 협박. 이재명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것도 이제 이재명 저것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코만 파주다가 별것까지 다 이제 들어주네요. 근데 저는 정말 이거는요. 한덕수 대행을 지금 자르려고 하는데 저는 한번 부딪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원칙대로요. 이런 독소정이 많은 것들은 거부권 행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약에 탄핵 소추를 한다. 그 경우도 이게 3분의 2냐 과반이냐 네. 200명이냐 151명이냐 이게 다릅니다. 네. 예, 이거 가지고 또 보는데 최종적으로 이건 또 헌재가 판단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예. 그럼 한번 해보죠 뭐. 네. 예. 자 이거를 특히 이제 이 한덕수 대행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인정하고 있고 지금 국민들도 이제 이 혼란스러운 상황 그나마 한덕수 대행이 좀 이게 안정시켜 줄 수 있다는 그 판단을 하는데 예. 이것마저 민주당이 만약에 저는 하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공격이 저는 아마 상당할 거라 봅니다. 예. 저 절대 아마 저거 못합니다. 못해요. 왜냐? 대행까지 무너뜨리면 저거는 바로 이재명의 직격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예.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 물론 국민의힘이 지금 뭐 리더십이 없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한 대행께서 이 원칙의 문제, 즉 위헌적인 문제까지도 밀려들면 그 다음부터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완전히 속된 말로 개판돼 버립니다. 국정이 원칙도 없고요. 이런 그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과오로 인해서 나라의 그 기본적인 어떤 근간이 되는 질서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 범죄자 집단 이재명 저쪽에 그냥 말만 하면 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재명이 그렇죠. 내뱉은 그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제시했던 그 방안들, 자 내란 특검도 오케이 좋다. 그렇지만 내란 특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검 추천을 원래 안대로, 즉 법원 행정처장, 그다음에 대한변협회장, 그다음에 이제 법학교수 협의회 여기서 1인씩 추천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 대행이 한 명을 임명하는 그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자, 둘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대신 15개 되어 있는 걸 다 줄이고 딱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문제로 국한시켜야 된다. 왜? 지금 현재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15개 사건을요. 이 특검이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 유야무야 돼요.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특검이라는 건 특별검사잖아요. 그렇죠. 딱 그 부분에 한정해서 특별히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의 어떤 효용성이나 그거 따지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저는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의견을 가지고 한대행과 여야가 지금 국정안정협의회를 만들었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하자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당 대표끼리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이 뭐 이재명 띄워주기 싫어서 그렇지 모르지만 어차피 저쪽은 이재명이 그 오케이를 해야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 그 박찬대가 와서 뭐 어떤 그 협의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도장은 이재명이 찍는 거니까 네. 이재명 본인이 나와도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아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 이쪽도 이제 비대위원장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기 싫으니까. 예, 그런 거죠. 네. 예. 지금 뭐 비대위원장이 보니까 권영세 의원이 거의 유력하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뭐 어. 보니까 권권 체제요? 권권 체제로 갈 모양인데. 쌍권총 예. 찼어요? 뭐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진짜 참 저는 이분들이 지금 글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 또 보니까 뭐 저기 단톡방에 뭐 또 정강원 집회를 그렇게 또 찬양하고 이런 분들도 꽤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광화문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렸는데 탄핵 반대 집회는 이제 그 자통당 정광훈 계열이 이제 주도한 집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도 의원 단체방에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목소리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때 14일이었습니까? 탄핵 대통령 탄핵 소추안 그 표결하는 날도 네. 광화문에 모인 그 이게 민심이다. 이게 곧 민심이다. 네. 뭐 이런 그 사진을 몇몇 의원들하고 공유하면서 이게 곧 민심이다 했는데 저는요 그것도 민심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뭐 10%에서 많이 잡아야 20%, 10% 아주 많이 잡아야 20%의 민심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 영원히 이거는 집권 포기당이 되는 겁니다. 네. 아, 그냥 뭐 가십시오. 그냥 아예 가서 그냥 저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네. 집회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뭐 맨날 옳다고 올래요. 그냥 이게- 가서 그냥 가서 직접 하면 되지. 아니 그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니까 자기가 이제 탈당하면 배지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권성동 이제 권영세 체제가 들어서면 잘 상의해갖고 저기 제명시켜주면 그냥 배지 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도 방법이죠. 저는 왜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그쪽에 뭐라고 할까요? 그쪽도 이 지지하는 분들은 또 김민전을 비대위원장 시켜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던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국민 다수의 어떤 국민의 전체의 어떤 여론을 살피지 못하고 일부의 어떤 여론을 전체 여론이냥 그렇게 하고 또 그거를 떠받침하겠다라는 분들은 참 국민의힘에 과연 이게 정당이 정체성이 과연 국민 정당인지 아니면 소수 정당인지 그거에 대한 뭐 실체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디에 있는지 연락도 안 됐던 분. 우리가 확인 어제 불가. 명단 확인 불가 있잖아요. 확인 불가파가 있잖아요. 네. 국회파가 있고 당사파가 네. 있고 확인 불가파. 이제 앞으로 개파도 그렇게 나눠야 되나요? 예, 예. 확인 불가파. 예. 확인 불가파였던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다?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부 다 TV를 보면서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렇게 마음 졸였던 분들, 집에 또 자던 분들은 또 부인이 깨워서 일어나서 본 분들, 다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 정도의 어떤 민감도는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 계엄을 막아낼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서진들은 뭘까요? 9명들은 9명 중에 하나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요 현정님 그때 그 의원들 저기 그 단체방 그때 다 그 캡처한 거 나왔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 비상계엄 발동했다니까 그 초기에 권영세 의원이 그 하나 올립니다. 네. 국회 해산시키려는 건가? 네. 국회 해산시키려는 건가? 음. 현행 우리 헌법에는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산은 아니지만 국회를 뭐 봉쇄해서 그러니까 얼추 뭐 국회를 어떻게 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이거는 맞춘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해산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에서는 틀렸지만, 예. 근데 국회를 봉쇄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를 봉쇄하고
또 봉쇄가 뚫려서 이 가면은 하여간 끄잡아 내 가지고 그게 이제 그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요. 그러면 해서는 아니지만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느끼고 있던 분이 왜 확인 불가파가 됐죠? 네. 어디 가서 뭘 했죠? 김민전 의원은 그때 무슨 파였어요? 당사파였을 겁니다. 당사파입니까? 예, 예. 참, 참 기가 막힙니다. 그때 참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한 정말 60명 이상이라 들어가서 했다라면 이 아마 후유증은 뭐 없었을 겁니다. 그 무슨 의총을 하느니 무슨 중진 회의를 하느니 뭐 택도 없는 진짜 그걸 하다가 결국은 다 지금 뭐 공도매도 다 놓치고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는 쫓아내고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든 옹호하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뭐 지지율 그냥 반토막 나버렸잖아요. 네. 나고 더군다나 거기에 대통령을 제일 앞장섰던 권영세, 권성동 이 두 톱이 국민들 앞에 저렇게 얼굴을 내밀면 국민들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아, 예? 저 당에 과연 희망이 있겠다라고 느끼겠습니까? 뭔가 변화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도 한 번도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참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탄핵의 강을 피하려다 계엄의 바다에 빠졌다. 그런데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스스로 아마 빠뜨리는 거예요. 예, 스스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어요. 네. 스스로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누가 등 떠민 게 아닙니다. 스스로 더 계엄의 바다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살아나기도 힘들 정도로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시작할 때 말씀에 공공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국익과 공공선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분들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직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뭘까요? 공공선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탱크가 진주하고 피 흘리고 유혈 사태가 나는 거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공공선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놔놓고 이런저런 변명한다는 거 저는 뭐 별로 이거는 공공선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